또 좋은 소식이 또 선배 한 명이 또 고려대를 붙었대. 한 번에 그러니까 최초로 합격한 건 아니고 추가 합격으로 붙었어요. 인생 모릅니다, 그렇죠? 예, 보이죠? 호랑이가 보이죠? 멀리서도 호랑이가 보이죠? 네, 간지나네요. 기계공학과 붙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번에 성균관대에 붙은 선배가 또 붙었고요. 성균관대에 붙었던 선배인데 성균관대는 한 번에 합격했고 그다음에 이제 12월 아마 다다음 주 수요일까지가 마지막 추가 합격자 발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붙은 거야. 내가 물어보니까 예비 등수가 17번이었대요. 그러니까 17명이 빠져야 되는 거죠. 17명이 다른 학교 더 좋은 데를 붙어서 뭐 의대나 서울대 가서 안 가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어. 고려대학교에서 이거 성적은 요 정도 받아야 돼 수능때 이렇게 근데 그걸 못 맞춰서 떨어진 사람들을 포함해서 4합7 아니 4합8 뭐 어떤 것을 맞춰서 잘 갔네요. 네, 오늘 연락이 왔어요. 자, 여러분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네,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부등식을 조금 진행할 건데 오늘 중요합니다. 저번에 했던 1차 부등식보다 훨씬 중요하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페이지는 121조입니다. 121조. 물론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도 집에서 꼼꼼히 한번 좀 읽어보거나 혹은 한번 써보는 거를 조금 추천드려요. 시간 있을 때. 알겠지? 자, 오늘 절대값 부등식.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에 대해서 조금 해볼 건데요. 자,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절대값이 들어가면요, 항상 우리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방정식 했을 때 이런 거 풀었던 거 기억나?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 4 이런 거 풀었었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자, 이 절대값이 0이 되는 숫자를 기준으로 그 숫자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그 숫자보다 작을 때랑 구분해서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 그래가지고 x가 만약에 3보다 크면은 양수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계산했고요. 자, x가 3보다 작으면 절대값 안에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x제곱 부호가 바뀐다 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x값을 구해. 첫 번째 x값 알파랑 베타. 자, 두 번째 x값 자 감마랑 델타 이렇게 있을 때, 자,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3보다 큰 것만, 두 번째 조건에서는 3보다 작은 것만 답으로 선택해서 했던 거 기억하시죠? 맞습니까? 실제로 근해 공식 쓸 것 같아서 생략은 했어요. 괜찮아요? 자, 근데 이제는 우리가 부등식이란 말이야. 부등식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구분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누는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자, 수직선을 하나 그려보세요. 수직선 하나 그려놓고 봐봐. x에다가 3 대입할 때 0이잖아. 됐습니까? 이 3을 기준으로 어떻게 될 때? 얘보다 클 때. 그리고 얘보다 작을 때 이렇게 부등식이 두 개로 쪼개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매번 풀 때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확인차 그려본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럼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이라고 풀이가 바뀔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예시를 바로 들 건데 몇 번 볼 거냐면요. 이쁜 게 없네. 제가 설명의 순서를 조금 바꿀 거라서 그냥 유형 문제로 바로 볼 건데 920번 가보세요. 네, 920번 가보세요. 자, 920번 보면요. 자, 3x-2의 절대값이 이렇게 있고요. 얘가 누구보다 자, x 플러스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절대값이 양수가 될 때랑 음수가 될 때랑 구분하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면요. 첫 번째. 자, x에다가 몇 대입해야 절대값이 0이 됩니까, 원준아? 3분의 2 대입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x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x가 3분의 2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민서야, 3분의 2보다 큰 거 아무거나 생각해보자. 1 생각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1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양수가 되죠. 맞습니까? 그럼 양수가 된다는 건 절대값이 없어져도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 이 뜻이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 1차 부등식 풀게 되면은 2x 8보다 작거나 같고요. x가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집중.
집중. 여기서 잘 보세요. 봐봐.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는 조건에서 x가 4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나왔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은요. 자,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을 연립부등식 하셔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 방정식 풀 때도 어떻게 했어? 자, 전제 조건에 걸맞는 해를 선택했잖아요. 그치? 3보다 클 때랑 3보다 작을 때 해를 골랐잖아. 맞아?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어졌던 이 부등식과 결과로 나온 이 부등식의 연립부등식이 우리가 실제로 찾으려는 부등식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수직선 안 그래도 할 줄 알아야 돼. 자, 3분의 2보다 어때? 자, 크거나 같고 x가 누구보다 4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답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히터 살짝만 낮출게요. 자, 두 번째요. 이번에는 3분의 2보다 작을 때야. 원준아, 3분의 2보다 작은 거 쉬운 숫자 뭐 있어? 3분의 2보다 작은 숫자 뭐 있어? 아무거나. 0 좋아요. 0 대입하게 되면 음수잖아요. 그쵸? 음수면은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부호가 바뀝니다. 3x 플러스 2. 자, 그리고 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4x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4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 이 전제 조건과 결과로 나온 부등식의 연립 부등식이라고 했죠? 맞죠? 자, 그럼 연립 부등식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x가 자 3분의 2보다 작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해봐. 자, 해봐. 앞에 봐. 봐봐.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야. 얘는 마이너스 1부터 3분의 1까지고요. 얘는 3분의 2부터 4까지잖아요. 그치? 맞니?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4보다 작다. 이렇게까지 쓰셔야 답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얘하고 얘를 연립부등식 하라는 게 아니야.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니까 이 두 개의 부등식을 하나의 부등식으로 합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겹치는 걸 찾은 게 아니야. 두 부등식을 합친 겁니다. 둘 다 답이니까. 알겠죠? 여기까지 하셔야 완벽한 답이에요. 알겠죠? 계산 과정이 저번에 한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해졌죠? 많이 복잡해진 겁니다. 그쵸?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문제에선 A는 마이너스 1, 그다음 B는 4가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은채 괜찮을까?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924번입니다. 자, 문제 예시 들으면서 답을 할 겁니다. 선생님 뭐 복잡해요. 빨리 풀 수 있는 거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릴 겁니다. 알려드릴 건데 일단 해놓고 봅시다. 자, 903 볼게요. 자, 절대값 x부터 먼저 쓸게요.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 얘가 4보다 작다라고 돼 있죠? 자, 이 녀석의 부등식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민서야, 우리가 첫 번째 거도 짜증나는데 두 번째 게 더 짜증날 것 같죠? 그쵸? 그 이유가 뭡니까? 절대값이 두 개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잘 봐봐. 선생님, 절대값이 하나일 때는 얘가 0일 때 기준으로 클 때랑 작을 때랑 구분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두 개 있어요. x에다가 0 대입하면 0이 되고요. x에다가 2 대입해도 0이 되죠. 그쵸?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시냐면요. 제가 아까도 수직선 그렸던 거 기억하세요? 그쵸? 그럼 얘가 0을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몇 등분이 되었어요? 3등분 되었죠. 맞습니까? 그럼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부등식을 쪼개야 된다는 거야. 매우 번거롭죠. 그쵸? 자, 그럼 첫 번째로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x가 누구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가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x가 누구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보겠다는 거야. 왜? 각각의 구간마다 절대값의 부호가 다 달라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간을 다 쪼개서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 거 하나 있잖아? 선생님, 왜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쪽에서만 등호를 넣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치? 맞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등호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 알겠지? 그 대신 중복하지만 않으면 돼요. 알겠죠? 여기에 넣어도 되고요. 여기 빼고 이게 이렇게 넣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둘 다 넣으면 안 돼. 답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알겠죠? 반드시 끊어서.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정하자면 크거나 같다 쪽에 등호를 넣어서 풀자라는 게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쪽에만. 크거나 같다 쪽에만 등호 넣어주세요. 알겠죠?
근데 나 그거 싫다. 그냥 정말 내 맘대로 이렇게 가운데다만 그음을 넣을게요. 상관없어요. 중복하지만 않으면 답은 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저는 편의상 크거나 같다 쪽에서만 등호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시작할까요? 자, 볼게요. 그럼 첫 번째부터 보자. 자, 0보다 작다라고 하니까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입니다. 그래서 부호가 둘 다 바뀌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가 4보다 작다. 자, 그럼 마이너스 2하고 x 그리는 2보다 작다. 따라서 x라고 한 거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대로 끝내시면 안 돼요. 자, 처음에 주어진 조건과 1차 부등식을 연립부등식해야 돼.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0하고 2 사이에 원준아 뭐 있어? x를 뭘 대입해볼까 한번. 1 좋아요. 자, 민수야 1 대입하면 양수, 음수? 양수죠. 그쵸? 부호 안 바뀝니다. 얘는. 자, 1 대입하면 성민아 얘는 음수죠. 1 대입하면.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가 4보다 작다. 자, 그러면 은채야 뭐야 이거? 2는 4보다 항상 크잖아. 그치? 맞니? 그럼 이거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모든 실수라고 하셔야겠죠.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아, 그럼 여기는 x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모든 실수구나.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얘가 모든 실수니까 모든 실수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얘가 모든 실수긴 하지만 이 녀석하고 연립부등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맞니? 맞아요? 이게 조건 둘 다 만족하는 거 찾아야 돼.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언제 괜찮을까? 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2보다 커. 은성아, 2보다 큰 거 대입하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겠죠. 그럼 둘 다 부호 변해 안 변해? 그럼 그냥 더할게요, 그냥. 2x-2가 4보다 작다. 자, 그럼 2x가 6보다 작다. x가 3보다 작다. 자, 그럼 민수야 뭐 해야 돼?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써야겠죠. 그쵸? 맞아요? 자, 그럼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다. 자, 그럼 마지막에 뭘 주의하라고 했어? 지금 이 노란색과 파란색과 빨간색이 다 답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 부등식 세 개를 하나의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마지막에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어때요? 0, 2 합칠 수 있겠죠. 그쵸? 맞아요? 그럼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네, 천천히 필기해주세요. 네, 오늘 해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알겠죠? 저번에 1차 부등식 한 거에서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갔죠. 그쵸? 네. 근데 이것만 기억해요. 꼼꼼히만 하세요. 알겠죠? 구간 나누고 연립부등식하고 답을 마지막에 하나로 합칠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만 계산하면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할 내용은 뭐냐면 자, 이거 아무래도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 이거 조금만 빨리 풀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알겠죠? 자, 우리 2차 방정식 배웠고 2차 함수 배웠던 거 기억해요? 2차 함수는 그냥 이렇게 생긴 곡선이고요. 2차 방정식은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우리는 방정식이다 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고등 개념이 뭐냐? 방정식과 함수는 사실 일맥상통하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방정식도 함수처럼 함수도 방정식처럼 사실상 하나였잖아요. 그치? 맞니? 거기에 부등식도 살짝 추가하자라는 거야. 사실 부등식도 방정식 부등식과 크게 다를 거 없다. 우리는 똑같이 함수처럼 취급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걸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중학교 때는 방정식과 함수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쵸? 맞아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꼭지점의 좌표 구하시오. 이건 방정식이야. 이렇게 풀진 않았단 말이야. 그치? 근데 고등학교 때 들어와서는 모든 걸 다 뭐로 통일할 거야? 웬만하면 함수로 다 통일할 거기 때문에요. 자, 방금 이거 다 필기하셨나요? 지워도 될까요? 네, 지울 테니까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이 조금 탑으로 기억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나 적을 데가 없을까? 121쪽에 121쪽에 개념 노트, 맨 오른쪽에 121쪽에 맨 오른쪽에 개념 노트 밑에 빈칸 조금 있죠? 거기다가 한번 필기를 해보세요. 자, 뭐냐면요. 자, 첫 번째
값이 하나일 때는 그냥 쪼개서 계산해요. 알겠죠? 이건 쪼개서 계산해요. 자, 첫 번째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x 마이너스 베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원래는 이거 전체적으로 들게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방금 이 문제 풀었던 것처럼 자, 조금만 집중할까? 알파보다 작을 때, 알파, 베타 사이일 때, 그다음 베타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개로 등분해서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거를 생략하고 내가 그래프로 풀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이 정도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프가 어떤 꼴이 되냐면 이런 꼴이 돼요. 이런 꼴의 그래프가 됩니다. 바가지 모양 그래프가 돼요. 알고 계시면 조금 편할 겁니다. 네. 자, 같은 방법으로 얘를 한번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볼게. 시간 줄게 얘들아. 시간 줄게. 우리 유형 나갈 거 다 나갔어 벌써. 자, 볼게요. 자, x축만 하나 그려볼게. 자, 그럼 x축만 이렇게 그려놓고 자, 지금 얘가 절대값의 기준이 뭐가 될지는 딱 보면 알겠죠? 0과 2일 때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0 하나 해놓자. 자, 두 번째 x는 2라고 해보자. 그러면 0일 때, 2일 때 좌표를 그냥 구해봐요. 알겠죠? 자, 물어보자. 성민아, 여기다가 0 대입하면 몇이야? 여기다 0 대입하면 몇이야? 그치. 근데 절대값 하니까 그냥 2가 되겠죠. 그쵸? 맞아요? 2가 돼요. 그러니까 y값이 2가 된다는 뜻이야. 원준이 괜찮아? 자, 얘들아, 2도 대입해볼까? 2 대입하면 그냥 2죠. 그쵸? 여기다가 2 대입하면 0이죠. 맞습니까? 얘도 y는 2야. 2,2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요.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됩니다. 늘 항상 함수값이 2라는 거야. 이렇게 2가 돼요. 자, 그럼 나머지 그래프 볼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양쪽으로 뻗어주시면 돼요. 끝났어요. 이런 그래프가 돼요. 자, 그러면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이렇게 되는지. 자, 0보다 작다라고 해봐. 얘 음수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얘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이거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몇 참수가 돼? 1참수가 되죠? 기울기가 음수니까 감소할 거 아니야. 그치? 맞니?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구나. 자, 두 번째. 자, 0하고 2 사이일 때 얘는 양수니까 x,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죠. 맞니? x 소거되면서 인수야 5밖에 안 남아. 2밖에 안 남죠? 항상 높이가 인 거잖아. y는 2, 그치? 맞아요? 자, 마지막 셋 다 양수일 때 보자. 자, 셋 다 양수면 바로 더해 그냥. 뭐가 돼요? 2x 마이너스 2가 되죠. 맞습니까? 기울기가 양수니까 증가하는 1참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디귿자 모양의 바가지 모양이 반드시 생겨요. 알겠죠?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봐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자, 내가 이거 다 쪼개서 보여주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거 안 그릴 거야. 그냥 이렇게 외워서 풀 거야. 외우세요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인지하고 다음부터 그냥 바로 그림부터 그리시면 조금 편해요.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돼요. 자, 기울기 2니까 대충 이렇게 그릴게.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4보다 작다라고 했잖아. 그치? 4. 그럼 4가 여기가 지금 돼. 여기가 이만큼이죠. 그럼 4는 더 높겠지. 4보다 작다는 건 밑에 있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그럼 밑에 있다는 게 지금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가 밑이에요. 여기가. 이 부분이 밑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가 밑에 있는 그래프야.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내가 뭘 찾고 싶다는 거야? 알파부터 베타까지 범위를 찾고 싶다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알파 베타 값만 구하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려면 얘가 4가 되려면 x에 몇 대입해야 될까? 첫 번째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고요. 자, 얘는 몇 대입하면 될까? 2, 3 대입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밑에 부분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겠죠. 이런 식으로 빨리 풀 수 있어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선생님 어떻게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걸 빨리 구했어요? 저는 그냥 안산 다 때려 박은 거고요. 실제로는 자, 여기가 음수 쪽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요거 하나 찾아야 돼. 여기 뭐였어 아까? 2x 마이너스 2였잖아요. 그렇지? 얘가 4가 될 때랑 얘가 4가 될 때를 따로 찾은 거예요. 이거 계산해봐. 2항하고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1이고요. 여도 2항하고 나누게 되면 3 나오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빠르게 살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내가 너네들한테 보여주느라 하나하나 다 써서 했잖아. 그치? 실제로 풀 땐 더 빠르게 풀어요. 자, 그러면 근데 저는 두 가지 다 알면 좋지만 제가 첫 번째 방법에 썼던 그 정석적인 방법 있죠. 그것도 아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그냥 너네가 나중에 실력이 더 오르면 참고하라고 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것도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다른 케이스는 많이 안 나오는데 이런 케이스는 나와. 가운데 빼기도 돼. 자, 이렇게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런 꼴이 돼요. 네. 그래서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이런 꼴이 됩니다.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자, 이 가운데 빼기라고 해보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내가 첫 번째 뭐 하라고 했어? 아까 그래프 그리려고 할 때 0일 때랑 2일 때랑 먼저 대입해보라고 했었죠. 그쵸? 맞아요? 자, 성민아, 여기다가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값이? 응? 몇이야? 마이너스 2에요? 좋아요. 마이너스 2래요. 자, 그 다음에 민서야, 2 한번 대입하면 어떻게 돼? 여기다 그냥 2 대입하면 몇이야? 2요. 2 대입하면 2죠? 아까 여기 마이너스 2였죠? 2 대입하면 플러스 2가 됐죠? 맞니? 점 두 개 찍었죠?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거 두 개 정도 알고 계시면 실제로 문제 풀 때 되게 도움 될 거예요. 알겠죠? 이거 두 개 필기 좀 부탁할게. 내가 문제 더 풀어볼 건데 그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볼게요. 오늘 시간 여유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가장 어려운 거 두 개를 조금 진행했고요. 하나만 더 할 겁니다. 케이스 하나 더 할 거야. 저희가 어차피 오늘 유형 5개 나갈 겁니다. 근데 이미 벌써 2개 했죠, 그쵸? 네, 요거 하나만 2개만 더 할게요. 자, 어떤 거냐면요. 앞에 잠깐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케이스가 뭐냐면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 x 마이너스 알파 ax 플러스 b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에도 x가 들어가 있고 절대값이 아닌 지점에도 우리가 x가 들어가 있는 부등식의 형태를 풀었죠, 맞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를 어떻게 풀었냐? 자,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알파보다 작을 때 이렇게 구간 나눠가지고 풀어주세요라고 했죠. 원준이 괜찮아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값이 몇 개 있을 때? 2개 있을 때죠.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자 x 마이너스 베타 얘가 뭐 어떤 k보다 작을 때 뭐 이렇게 자 이렇게 있을 때는 뭐였어? 절대값이 3개였던 거 구간이 3개였던 거 기억하시죠? 한 번 더 쓸게요. 첫 번째 x가 알파보다 작을 때 두 번째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베타보다 작을 때 자 세 번째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뭐 특이사항이니까 이건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이 뭐냐면요. 이게 제일 쉽습니다. 그냥 어떤 절대값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떠한 상수 k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자, 선생님 1번하고 3번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잘 봐. 1번은요. x라는 녀석이 절대값에도 있겠지만 부등식 바깥에도 존재하죠. 맞아요? 자, 근데 은채야, 얘는 절대값 안에만 x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 맞아? 이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숫자로 예를 들어볼게 내가. 자, 내가 이렇게 써볼게.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고 이때 x는 정수라고 해볼게. 그럼 원준아, 뭐 있어? 절대값 했을 때 2보다 작거나 같은데 x가 정수래. 뭐 있어? 편하게 말하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0 5개 있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x 값을 찾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부등식을 해석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맞니? 자, 그러면 얘는 결국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지 않겠니?
그러면 이 부등식은 그렇다는 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 안에 들어간 모든 실수를 절대값 하게 되면 반드시 2보다 작거나 같겠죠. 맞습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이번에 반대 케이스야. 자, 이번에는 절대값 x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절대값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그냥 너네가 생각을 해봐.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 절대값 했을 때 2보다 커지려면 당연히 2보다는 당연히 커야 돼. 맞죠? 근데 반대로 음수도 생각해보자. 음수를 절대값에서 2보다 크게 하려면 x 자체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맞습니까?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거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쵸? 맞니? 이걸 너네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원래 이게 첫 번째입니다. 원래 이게 첫 번째인데 너네 외우지 말라고 마지막에 한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 케이스, 1번 케이스하고 3번 케이스는 구분하셔야 돼요. 자, 얘는 절대값 안에만 x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상수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얘는 미지수가 절대값에도 있고 부등식 바깥에도 있죠. 이런 케이스는 방금처럼 푸시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양수, 음수 구분하셔야 돼요. 얘는. 알겠지? 누구만 있을 때? 절대값하고 상수만 있을 때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늘 요거 세 가지 딱 할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친구 있어. 선생님 이런 케이스는 그래프로 풀 수 없나요? 사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2x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럼 물어볼게. 이거 몇 차 함수니? 3차 함수죠, 그쵸? 미쳤나봐. 1차 함수죠, 그쵸? 1차 함수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3이고요. 얘가 2분의 3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그래프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누가 더 크고 싶대? 1차 함수가 더 절대값 함수보다 크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치? 높이가 더 높이 올라가고 싶대. 그럼 너네가 비교했을 때 이 1차 함수가 큰 지점은 얘를 기준으로 이럴 때가 더 크죠? 이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너네가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것 자체가 사실 익숙하지도 않고 조금 번거롭기도 해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좀 정석대로 하시고요. 자, 2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 형태만 기억하면 되니까 좀 더 접근하기가 쉬워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요거까지만 딱 진행할 거고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몇 번 볼 거냐면 878번 보겠습니다. 878번. 자, 그럼 878번을 보게 되면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절대값 6하고 마이너스 5x가 뭐라고 돼 있어?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봐봐. 절대값 안에만 x 있고 옆에는 상수함밖에 없잖아요. 그치?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거야. 생각. 무조건 양수, 음수 쪼개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럼 생각해봐. 그러면 얘를 6 빼기 5x라고 하는 녀석이 절대값 했을 때 4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당연히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당연한 상식이라고요. 알겠죠? 절대값의 정의만 알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막 외우고 그러지 말라고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해야 돼?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부등식 정리하는 것처럼 하면 되죠. 그쵸, 원준아? 그치? 그럼 뭐 할까? 자, 그럼 6을 뺄까요?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x. 자, 그럼 몇이냐? 6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5로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2보다 작거나 같고 5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맞습니까?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물론 절대값이 나와서 생성한 건 다 이해하나 저는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874번부터는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880번 보도록 할 건데 얘들아, 여기는 지금 정석대로 문제를 풀 수 있게 유도가 돼 있잖아요. 그쵸? 맞죠? 그러면 저는 차라리 그 밑에다가 필기할 수 있게 그래프를 그려서 바로 해석하는 방법을 써봐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전 이 문제는 두 번째 방법을 할 거고요. 여러분이 숙제로 빈칸만 채워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행히 숫자는 좀 간단하게 나왔어요. 880번. 자, 절대값 x 이렇게 있고요.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있죠? 괜찮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얘가 누구보다 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보다 작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봐봐. 가운데 플러스잖아. 그치? 어떤 모양이야? 디귿자 모양, 그쵸? 바가지 모양이 된다고 했죠? 바로 그냥 상상되는 겁니다. 이거 벌써 그냥 생각한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근데 내가 요 포인트가 뭐가 된다고 해서
절대값이 0이 되는 x값이라고 했죠. 그럼 첫 번째 은채야 여기 뭐가 와야 돼? 0이 와야 돼. 그쵸? 두 번째 은성아 여기 뭐가 와야 돼? 1이 와야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뭐라고 했어? 성민아 0하고 1일 때 포인트 찾으라고 했죠. 그치? 자, 포인트 찾자. 첫 번째 원준아 0 대입하니까 몇이야? 1 맞아? 네. 여기 1 대입해도 1이죠. 그쵸? 맞니? 요 지점의 y값은 몇인 거야? 1인 거야. 맞아요? 근데 은채야 얘가 누구보다 작아야 된대? 2보다 작아야 되는데 2는 어디 있어? 1보다 위에 있겠지. 자, 그러면 그래프 봤을 때 높이입니다. 높이. y가 2보다 작아야 돼. 어디 지점이야? 요 지점과 요 지점 밑에 봐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가 우리가 찾는 부등식의 결과값이 되겠죠. 괜찮아요? 자, 우리 이 포인트를 찾는 게 중요하겠네. 자, 첫 번째 포인트 찾도록 할게요. 자, 0보다 작을 때니까 둘 다 음수야. 둘 다 음수야. 둘 다 음수야. 부호가 둘 다 바뀌어야 돼. 자,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여기는 둘 다 1보다 크니까 양수일 때, 둘 다 양수일 때 2x 마이너스 1. 맞니? 이게 뭐가 됐을 때 찾아야 돼? 2가 됐을 때 x값을 찾아야 된다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민서야 계산하자. 그럼 몇이야? x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쵸? 자, 두 번째 x 계산하자. x는 몇이야? 자, 2분의 3이 되겠죠. 맞니?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었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x가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라고요. 물론 내가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설명하느라 생각보다 좀 길게 풀었지만 여러분이 좀만 익숙해져서 이거를 바로 자유롭게 그래프 그려서 풀게 되면요 진짜 1분 컷입니다. 1분 컷. 제가 설명한 것도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사실은 2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문제를 봐도 좋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한번 연습해보세요. 알겠죠? 자, 다음 주래 토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1일 테스트 볼 때 뭐가 나올지는 제가 이미 소스 드린 것 같아요. 알겠죠? 네 문제는 이걸로 낼 거고요. 네 문제는 저걸로 낼 거야. 자, 그럼 저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안 그릴 거잖아. 그치? 쪼개서 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고민 많이 하겠죠? 쪼개서 풀지, 그래프를 그려서 풀지. 자,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래프 그려서 풀 수 있는 문제로 위주로 낼게요. 알겠죠? 뭐 갑자기 그지 발사기 같이 내가지고 너네 못 풀만한 걸로 내진 않을게. 그러니까 요 정도 숫자 선에서 낼게요. 알겠죠? 너네 연습할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 박스 안에 맨 밑에는 이게 들어가겠죠? 결과적으로. 네, 틀리면 얘기하세요. 그만둘게요. 네, 어쩔 수 없죠 뭐. 자, 그래서 넘어가서 우리 하나하나 좀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자,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내가 정석대로 하는 거를 꼭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게, 자, 우리 이거 지금 연습했잖아. 그림 그려서 하는 거, 그치? 근데 실제 문제는 925번하고 926번 같은 게 나와. 128쪽. 128쪽에 925번하고 926번 같은 게 나오고요. 이거는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으로 하기 좀 힘들어요. 물론 얘들아, 가능하지만 우리는 이런 단순한 문제에서 좀 써먹게 알려주는 거지 지금 좀 복잡해서 쓰라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 결과적으로 925번은요 두 번째 절대값 앞에 3이 곱해져 있죠.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든 이렇게 될 거라나? 이렇게 여기가 지금 직선이 돼. 기울기가 생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연습 많이 해서 이것도 한눈에 보이면 너무 좋긴 한데 아직은 요 그래프에만 조금 집중하자고. 알겠죠? 자, 그러면 925번하고 926번은 문제 옆에다 써줘. 구간 나누기. 얘네들은 구간 나누세요. 자, 구간 나누세요. 자, 그런데 이제 926번. 자, 926번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고 하는 게 우리 아까 절대값 x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x는 4보다 작거나 같고 빼기 4보다 크거나 같아 라는 거를 외운 게 아니라 절대값의 정의로 이해했죠. 그쵸? 맞니? 근데 여기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는 순간 그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죠. 맞아? 근데 지금 926번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는 절대값 안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또 x가 들어가 있죠. 이런 거는 그래프 그리지 마세요. 알겠죠? 정석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있죠. 절대값 x 플러스 1의 제곱 하나 있죠. 이거 맞아? 우리 이거 기억나? 절대값 x, 요거는 절대값 x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똑같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구분했던 거 기억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옆에다가 위에다 써주세요. 절대값 x 플러스 1로 바꿔서 풀자 이렇게 써주세요. 그럼 우리가 위에서 했던 거랑 민서야 문제가 똑같죠? 그쵸?
이 문제는 얘들아 어렵게는 안 나오고요. 한 문제는 나와요. 절대값 계산하는 방법으로 나오는 거 한 문제는 그냥 기본 문제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 미리 좀 했고요. 126쪽 7쪽 보면 연립 1차 부등식 도구 유형이 있을 거야. 요거를 좀 제가 할게요. 자, 몇 번 볼 거냐? 912번 하고요. 915번. 한 문제 두 개 할게요. 요거 두 개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주 공지사항을 조금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사실 1차 부등식이 뭐 이제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는데 가끔 여기서 좀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내더라고. 가끔. 내가 마지막으로 1차 부등식에서 어렵게 낸 시험지가 사실 한 4년 됐거든요. 근데 언제 또 어렵게 낼지 모르니까 좀 긴장을 해야 돼요. 수업 시간 수업 오기 전에 잠자지 말고. 자 볼게요. 자 몇 번부터 볼 거냐? 910부터. 나이 먹으니까 자꾸 꼰대대가 하는 거 큰일 났어. 자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막대기가 하나 있고요. 자 똑같이 끝났고요. 여기 x, 여기 x, 전체 길이가 60.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세 조각의 끈을 세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자 이때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x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당연히 마지막에 굵기는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첫 번째 변의 길이 x고요. 두 번째 변의 길이 x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얘들아, 뭐 삼각형의 결정 조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다 알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정 조건을 넘어가서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양수가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0도 되면 안 돼요. 그냥 0보다 크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너네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그냥 길이라는 존재를 생각해야 돼. 그럼 x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60 빼기 x 당연히 0보다 커야 돼. 맞죠? 60 마이너스 2x. 죄송해요. 마이너스 2x죠. 두 개 빼니까. 당연히 땡겨.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은채야 지금 조건이 두 개 나왔으니까 무슨 부등식이야? 연립 부등식이죠? 이거 그냥 암산으로 빨리 때려 박을게요. 그러면 0보다 크고 당연히 누구보다 작아야 돼? 30보다 작아야겠죠. 이게 우리가 찾은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인수야 문제에서 피타고라스가 되고 싶다라고 너무 좋긴 해요. 그쵸? 방정식이니까.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삼각형을 결정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초딩 때 배웠던 결정 조건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원준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자, 지금 내가 그림상 여기를 길게 잡았다고 해서 얘가 가장 길 거란 보장은 없죠. 맞죠?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자. 첫 번째 긴 변이 60-2x일 때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자 볼게요. 다른 데로 할까? 자, 그러면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되는 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4x가 6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x는 15보다 커요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그 긴 변이 뭐가 될 때? 긴 변이 x가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하나 긴 변을 x라고 해놓고 요 새끼는 나머지 두 변이, 얘가 긴 변이고 나머지 두 변이 이렇게 두 개가 되잖아. 그치? 나머지 두 개의 합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된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2x라는 건 60보다 작고 x라는 건 어때야 돼? 자, 30보다 작아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뭘 따져야 돼? 결과적으로 우리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셋 다 만족하는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치? 자, 이제 여러분 저번에 숙제해서 이 정도는 암산으로 연립부등식 할 수 있죠.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15보다는 크고 x가 30보다는 작아야 결정 조건이 성립하겠구나 라는 거야. 괜찮을까요? 좋아요. 됐을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빼먹으면 안 되는 거 뭐 있을까? 세변의 길이가 같을 때도 존재하겠죠? 암산할 필요도 없어. 20, 20, 20 이렇게 되는 건 이미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갔으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 괜찮을까? 자, 오늘 마지막 문제 9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15번. 자, 915번. 자, 어느 반에 이거 실제로 중학교 때도 있는 문제인 거.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한다. 자,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8명이 앉고요. 자, 그러면은 의자가 8개, 죄송해요. X개 있다고 할게요. 자, 근데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8명이 남았대. 그러면 학생 수를 확인할 수 있네. 학생 수는 한 개 의자당 5명씩 앉히게 되면 8명이 빠져나와요. 라는 거죠. 맞죠? 이게 학생 수가 돼요. 자, 그런데 6명씩 앉으면 3개가 남는다고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잘 봐야 돼. 잘 봐. 자, 몇 명씩 앉히면 6명씩 앉히면 의자가 3개 남는다. 봐봐. 10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 됐니? 자, 여기에 6명씩 앉힐 건데 문제에서 거기 밑줄 치세요. 의자가 3개 남는다. 자, 그럼 봐봐. 자, 3개 남으니까 여기 빵명 맞아요? 여기 새끼손가락에 0명 들어갔죠? 여기도 0명 들어갔죠? 여기도 0명 들어갔죠? 근데 봐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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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 여기도 정말 6명이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너네가 장담할 수 있어? 그건 아니죠. 빈 의자는 아니기 때문에 한 명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6명이 꽉 차 있을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부등식 문제인 거야. 괜찮니? 그래서 부등식인 거야. 그럼 잘 봐. 일단은 뭔 정해져 있어? 학생 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학생 수 이건 팩트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가장 많이 있을 때랑 가장 적게 있을 때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잘 봐. 자, 해도 돼요? 자, 몇 명씩 앉힐 때라고 했죠? 6명씩 앉힐 때, 봐봐. 6명씩 앉힐 때, 자, 의자가 3개 빈다고 했죠? 그치? 맞아? 그러면 3개를 빼는 게 아니야. 잘 봐. 아까 이렇게 봐봐. 빵, 빵, 빵. 여기도 6명이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 그치? 맞아? 얘들아, X에다가 6을 곱하겠다는 거의 의미가 뭐야? X개의 의자에 6명이 다 앉았기 때문에 6의 배수로 처리한 거잖아. 그치? 그런데 봐봐. 하나, 둘, 셋은 괜찮아. 근데 이 네 번째조차도 6명이 있는지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빈 의자가 3개라고 했겠지만 실제로 몇 개를 빼야 돼? 4개를 빼야 돼. 이해됐니? 그치? 근데 그 마지막 의자에 최대 6명까지는 앉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자, 의자 몇 개 빼? 3개가 아니라 4개를 빼야 돼. 근데 그 마지막 4번째 의자에 최소 1명을 앉겠다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외우셔도 돼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의자를 만약에 봐봐 5개를 뺐다. 그러면 여기서는 몇 개를 빼야 돼? 6개를 빼셔야 돼요. 하나 더 빼세요. 하나 더 뺀 다음에 그 하나 더 뺀 의자에 최소 몇 명, 최대 몇 명 들어간지를 우리가 만들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이거 결국은 A는 B는 C 부등식의 문제죠. 그쵸?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푸시면 되겠죠. 그럼 계산은 제가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마무리 하려고 하고요. 비슷한 문제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넘어가서 아니다. 너네가 한번 해보고 그냥 질문 받을게요. 자, 봐봐. 946번 봐봐요. 946번. 방금 한 거랑 똑같거든요. 946번. 자, 염소를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두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8마리씩 넣으면 우리가 1개 남는다라고 돼 있죠. 얘들아, 8마리씩 몇 명인지 몰라? 몇 마리인지 몰라? 근데 8마리씩 담으면 의자가 1개 남는다. 하나 빼는 거야? 아니야. 무조건 하나 더 빼세요. 알겠지?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 8. X-2인데 하나 더 뺀 의자에 우리의 염소가 1명 들어가거나 염소가 최대 8명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부등식 만들라는 거야. 항상 하나 더 빼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 더 뺀 우리, 즉 의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을 가지고 좌우 부등식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중학교 때 진짜 못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와도 못해요. 항상 3개 빼려고 해. 그러니까 여기서 4개 빼는 이유를 잘 이해 못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아요. 알겠죠? 뭐 이해되셨으면 너무 다행이고요.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이제 좀 공지를 좀 할게요. 공지 좀 할게. 일단 우리가 뭐 지금처럼 갈 거고, 한번 끊을게요.